공급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더풀 공급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하는 곳에 더 많은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풀 건 풀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70만 가구가 가능하냐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고, 두 번째는 또 예전에 박원순 시장 시절에도 1년에 6만 5천 가구는 공급이 된 건데 그러면 이걸로 부족하지 않냐,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동시에 받고 있어요. 네. 네, 땅집고입니다. 썸네일 보고 들어오셨죠?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 후보님께서 우리 땅집고 회의실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국민의힘 경선 TV 토론을 마치고 바로 달려와 주셨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래요. 왜 안 불러주시나 했어요. 네,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오는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이제 열리는데 네. 저희 땅집고는 이와 관련해서 나경원 후보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부동산 공약들과 서울 부동산 정책 구상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후보님, 이제 여야 서울시장 후보가 모두 부동산 공약을 주요하게 내세우고 있고요. 또 이번 서울시장 선거가 부동산 선거다라는 말까지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집값과 전세금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일 텐데, 현재 이 부동산 시장의 문제점이 뭐라고 보십니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된 거죠. 사실은 부동산 수요를 투기 수요로만 생각을 해서 부동산 투기만 잡으면 집값 잡는다 이렇게 해서 25번이나 대책을 내놨는데요. 그것이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저는 거기서 사실은 본인들은 부동산 집 사지 말라 그러면서 인사청문회 해보면 본인들은 다 강남에 집 있고 부동산으로 돈 번 사람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참 위선적이라는 생각도 했는데요. 어쨌든 25번의 부동산 대책을 보면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집을 지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부동산 정책은 없었다는 것이죠. 마지막 이사 대책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사 대책은 매우 위헌적인 제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사 대책의 핵심은 결국 변창흠 장관도 이야기하셨지만 민간의 협조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디에 개발할 건지 이야기도 안 하고 어디를 지정할 건지 이야기도 안 하면서 이사 대책 발표일로부터 그 이후에 거래가 있으면 무조건 현금 보상만 한다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보통은 지구 지정이 된 이후에 거래가 있을 경우에 현금 보상을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어디가 지구 지정이 되어 있지도 않은데 이런 식으로 함으로써 사실상 개발 예정지로 꼽히던 곳은 지금 일체 거래가 완전히 뚝 끊긴 경우가 있었고요. 민간의 협조가 뚝 끊기고 있고, 민간 토지에 짓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민간의 토지 이용권을 제한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정부가 공급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은 공급도 민간이 하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공공이 주도하겠다라는 그 본질적인 정책의 가장 큰 방향을 안 바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이런 부동산 대책, 그리고 최근에 이사 공급 대책에 대한 이런 문제점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결국에 이제 저희가 제일 궁금한 게 나경원 후보의 이 부동산 정책, 과연 이런 상황을 좀 어떻게 타개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잖아요. 저희가 쭉 얘기를 하겠지만 먼저 알기 쉽게 딱 한마디로 요약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공급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더풀 공급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하는 곳에 더 많은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풀 건 풀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주택이 공급되었는데 이제 주택 공급률도 낮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왜 이렇게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느냐 보면은 사람들이 살고 싶은 곳에 주택 공급이 꽉 막혔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민간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원하는 경우에 재개발 재건축이 될 수 있도록 용적률 문제라든지 층고 제한 문제라든지 용도 지역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법이 허용한 최대한을 보장한다든지 층고 제한을 완화하는 방법으로 규제를 풀어주겠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심의 기간을 단축시키겠다. 그래서 규제를 풀어주고 원스톱 심의 서비스로 이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는 겁니다. 서울의 주택 중에서요, 절반가량이 20년 이상의 주택이고요. 14%가 30년 이상 된 주택입니다. 실질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수요가 상당히 있거든요. 이 부분을 풀어드리면 자연스럽게 주민이 원하는 곳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이 활성화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만 풀어드려도 한 25만 호는 거뜬히 공급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축으로는 재개발 재건축을 풀어드리겠다. 또 한 축으로는 역시 임대아파트의 공급이 늘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서울의 임대아파트는 8%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총 주택수에서. 결국 뭐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 한 20% 정도 되는데요. 임대아파트 숫자가 워낙 낮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시장 가격 부분에 있어서 좀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거나 그런 역할도 하기 어려운 아주 적은 숫자이거든요. 그래서 공공임대아파트를 늘려야 합니다. 공공임대로 모든 걸 하기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 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부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임대아파트가요, SH공사에서 다 맡기는데 SH공사의 건축비에 비해서 민간 아파트들이 짓는 건축비가 더 싸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민간이 짓는 경우 더 싸고 더 질 좋은 임대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임대아파트 공급을 계획은 10년간 민간 분양 부분이 40만 호, 그리고 임대아파트를 한 20만 호 하는데 이걸 전부 공공으로 하지는 않고 민간과 공공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양 그리고 임대 이렇게 있고, 가운데에 집을 사고는 싶은데 일반적인 분양 아파트를 사기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 그러나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사실 주거 안정 때문에 어떤 꿈도 도전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위한 토지 임대부 주택을 마련해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거라서 한계는 있지만 그래도 절반의 소유권이라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작은 희망도 될 수 있다. 1년에 1만 원씩 10만 원을 공급하는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토지 임대부 주택은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땅 등 위에 국유지, 그러니까 저는 지금 차량 기지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13곳 중에서 이제 9곳이 서울시에 있는데 그것을 이전하게 지금 계획이 다 잡혀 있습니다. 이 차량 기지를 이용하면 충분히 10만 원을 공급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토지 임대부 주택 10만 원 이렇게 공급하는 것이 한 세트로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공급 부분에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외에 나머지 좀 주요 공약들도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세금이 또 시민들께서 불편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공시가격을 엄청 올렸어요. 공시가격을 시가의 80%, 90%까지 몇 년 안에 올리겠다 이런 방향을 정하고, 공시가격이 인상이 되면요 60개 분야에서 세금, 준조세 등 건강보험료 등을 비롯해서 국민 부담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 공시가격이 지금 빠른 속도로 오르면서 부동산에 대한 세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재산세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종부세 기준이 되는 고가주택 기준은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5억일 때 정해진 겁니다. 5억일 때 9억으로 정해졌는데 지금 서울 아파트 평균이 10억입니다. 그러면 서울의 절반 이상의 아파트가 이 전부 종부세를 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고가주택 기준을 저는 12억으로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9억에서 12억 원으로. 네. 고가주택 기준을 12억으로 올리고 12억 이하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절반으로 깎아드리겠습니다. 절반으로 깎아드리는 것, 이거는 서민감세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12억 이상이든 이하이든 60세 이상의 경우에는 굉장히 힘들어하십니다. 재산세 때문에. 그래서 60세부터 65세는 재산세의 10분의 1, 그러니까 12억이 넘는 부분도 깎아드리는 거죠. 그 다음 65세에서 70세는 10분의 2, 그리고 70세 이상은 10분의 5 이렇게 깎아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 뒤에 부분은 국회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도 있고 국가주택 기준도 그렇습니다만 재산세를 깎아드리는 그 자체는 조례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되면 재산세 감면을 통해서 주택을 보유하는 것이 더 이상 보통이 되지 않도록 해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1가구 1주택자에 해당하는 건가요? 1가구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겁니다. 당연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급
대책에 대해서 서두에 10년간 70만 가구 공급 이렇게 하셨잖아요. 제가 알기로 후보님께서도 이제 여당의 다른 후보에 대한 공급 대책에 대해서도 조금 비판을 하신 걸로도 알고 있고, 그리고 역으로 70만 가구가 실제로 가능한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또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70만 가구가 가능하냐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고, 두 번째는 또 예전에 박원순 시장 시절에도 1년에 6만 5천 가구는 공급이 된 건데 그러면 이걸로 부족하지 않냐,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동시에 받고 있어요. 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실은 민간의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풀어드리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가능하다.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부분은 개입해서 좀 단축되도록 하겠다는 것이고요. 한쪽으로는 뭐 공공임대라든지 민간임대를 믹스하는 부분을 해서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70만 가구 적지 않냐 이런 말씀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박원순 시장 시절하고 크게 차이가 없다. 근데 그때도 주택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 하시는데, 그때 주택은 아파트는 3만 4천 가구밖에 공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새로 공급하는 것은 거의 전부가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 숫자로 그냥 비교하는 게 맞지 않다라는 점이고요. 결국 원하는 곳에 집이 지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 정도의 주택 수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이제 우리가 가구 형태의 비율 변화, 그리고 인구의 변화를 우리가 좀 면밀히 봐야 됩니다. 작년부터 우리나라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아졌습니다. 네.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년 후에 우리나라 인구는 어떻게 됐을까를 예측해 봐야 되고요. 물론 가구 수는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인 가구가 지금 34%에 이르는데요. 당분간은 1인 가구 수도 늘어날 겁니다. 그런데 1인 가구 수가 늘어나는 부분이나 그 추세를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또 인구 수가 줄어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년 동안 그 정도 주택이 공급되면 저는 주택 공급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공재건축이나 이제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 대책이 발표되고 나서 좀 많이 실망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재건축 재개발 규제 때문에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이제 풀린다기보단 아예 더 이렇게 공공이 주도하겠다는 식으로 가버리는 그렇죠. 네. 그런 거거든요. 후보님께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이런 규제를 풀어주실 생각이신지, 그리고 한강변 층수 제한도 좀 잠깐 언급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우리 지금 서울의 경우에는 용적률을 도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에 이 허용하는 최대한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종도 세분화되어 있고 그 세분화된 종에 따라서 150%, 200% 제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법에 따른 최대한의 용적률을 보장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300% 정도까지 보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층수 제한은 사실은 뭐 7층 규제도 있고요. 또 뭐 한강변에서 35층 규제도 있는데요. 저는 풀어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좀 높이 짓고 좀 여유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고요. 이 7층 규제 같은 것으로 인해서는 가로 정비 사업이라고 하죠.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 전혀 진행되지 않고 막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7층 규제를 좀 풀어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조금 또 한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할 부분도 있는데, 이 7층 규제를 좀 풀어드려서 사업성을 높여드리는 쪽이 하나 있고, 이 소규모 가로주택 정비 사업 범위가 1만 제곱미터 이하로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오히려 사업자가 들어와도 수익성도 만만치 않고 하니까 아무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동의 받기가 쉽다고 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되니까 사업자들이 안 붙으면서 오히려 정비사업이 2015년 이후에 거의 올스톱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의 범위를 좀 확장해 드리면 뭐 작은 범위는 작은 범위대로, 좀 큰 범위는 큰 범위대로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좀 더 활성화하는 방법은 두 축이다. 하나는 층고 제한을 풀어드리는 거, 하나는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1만 제곱미터에서 한 3만 제곱미터 이하로 그 범위를 넓혀드리는 거, 이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이런 것을 다 시장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국회를 설득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재건축이나 재개발 관련해서는 이 안전진단이라든지 아니면 분양가 상한제, 초과이익 환수제 이런 규제들 때문에 굉장히 진행이 어렵다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나경원 후보님께서 당선이 되시면 좀 규제 완화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울 집값이 이제 평균 10억 원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렇게 최근에 뭐 가격이 급등하면서 네. 청년이라든지 신혼부부, 무주택자 중에서 특히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이 예전에는 생각해보면 상대적으로 좀 저렴했던 자치구에서 내 집을 마련하면서 조금씩 시작을 했는데 요즘에는 그것마저도 어려워졌다 이런 소리들이 많이 들리고 있는데 특히 청년, 신혼부부들을 위한 정책들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제 그래서 디자인한 것이 토지임대부주택입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네, 거. 예. 토지 소유권은 시가 가지고 있고 아파트 소유권만 가지게 되는 것이죠. 온전한 소유권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는데 조금 여러 가지 제한은 있겠지만 어쨌든 본인이 소유하는 아파트가 생긴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1만 원씩 공급되는 토지 임대부 주택을 5천 호는 청년에게, 5천 호는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아파트 가격이 많이 싸지겠죠. 토지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1,000만 원대 아파트 공급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아파트조차도 사실은 쉽게 얻기 어려운 분들이 계실 겁니다. 쉽게 구입하기. 그래서 청년의 경우에는 최대 3억까지 3년간 이자를 대신 지급해 드리려고 하고요. 신혼부부의 경우에도 역시 최대 3년간 이자를 지급해 드리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청년이 그 집에 들어갔는데 그다음 결혼을 해서 신혼부부가 된다면 3년 플러스 3년, 6년이 되는 아, 그건 별개로. 예, 두 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신혼부부가 돼갖고 아이를 낳게 되면 또 3년을 이자를 대납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청년이 들어가서 결혼해서 아이 낳으면 거의 9년 최대한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계산해 보면 최대 1억 1,700까지 이자 지원이 가능하겠다라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랬더니 그거 보고 뭐 현금을 살포하는 그러는데요. 저는 사실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내일을 위한 투자 아닙니까? 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주거 안정이 안 돼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도전하기 어려운 분들이 너무 많으시거든요. 주거를 안정시킨다는 것은 자기 꿈을 펼칠 수 있고 또 미래를 꿈꿀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우리 의식주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새는 주의식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반을 마련해 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민선 2기가 된다면 더 많은 좀 투자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